아주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2차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대는 이때 모두 2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1번에서는 지식과 문화 상대주의,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복종실험의 전개 양상을 도표와 혼합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1번에서도 각각 또 2개 문제로 나누었고, 문제 2번에서도 2개 문제로 나누어서 단답 서술을 요구하는 대학, 이렇게 아주대의 특징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대는 첫 번째 문제의 두 번째 문항,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역시 두 번째 문항에서 묻는 질문의 내용의 난이도를 다소 높여서 변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에서 제기되는 논점과 유사한 예시를 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는 순간부터는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합하면서도 시적절한 그러한 사안을 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 만큼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문항별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1에서는 가에 나타난 두 종류의 지식을 중심으로 가의 내용을 요약하되 중심 사례를 포함시켜서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지식, 이에 비해서 일반화되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추상화된 그러한 지식의 종류가 대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제시문을 보면서 파악하셨을 것이고, 이쪽에 해당하는 지식의 예로서는 이 사과는 달다, 저 배는 달다, 이러한 개별적인 그러한 현상에 대한 지식이라면 여기에서는 이것을 일반화한 것으로 과일은 달다라는 추상적인 지식,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 사례를 가에서 찾으라고 한 만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문제 1-2에서는 나다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것을 먼저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면 다에서는 문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 찾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의 공통점을 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지어 추론하라.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어떠한 것이 전제되어 있느냐, 바로 문화 속에서 우열을 확인하려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답안 전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지식에는 특수한 지식과 보편적 지식이 있다. 특수한 지식은 대부분 특수한 주위 환경과 밀접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전나무에는 다람쥐 둥지가 있다는 지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특정의 시간이나 공간에서 특정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정신과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보편적인 지식은 동물들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알 수 있는 지식이다. 한 예로 모든 생물이 태어나고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는 지식을 들 수 있다. 이런 지식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지식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에선지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불변의 지식이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답안 작성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완결된 형식의 글로 요약하라. 그러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문을 인용하는 서술을 하지 않는다. 즉 마치 자신이 글을 쓰듯 다시 쓴다는 기분으로 작성을 하되 본문은 또 그대로 베끼지 않고 나름대로 개념화해서 재구성하는 글을 쓴다. 이 부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쓴다는 기분으로 요약을 하되 완결적인 그러한 도입과 매듭까지도 신경 써서 요약을 해주는 것, 이것이 아주대에서 흔히 요약하라고 요구했을 때 답안을 전개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는 문제 1-2에서는 제시문 나는 그리고 제시문 다는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인용하고 분석하는 서술이 허용된다는 사실도 대비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글쓴이는 프랑스인과 스위스인 그리고 프랑스인과 독일인 사이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화를 중시하고 타 지역의 문화를 비난한 태도를 비판한다. 다의 글쓴이는 조선에서 자국의 신문을 조선의 모국어로 표현하지 않고 중국의 한문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전자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거나 문화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둘 다 문화의 특수성에 갇혀서 서로 다른 문화들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1번에서는 제시문을 토대로 타의 실험 결과를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이 도표에서 지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화 조건보다 비인격화 조건일 때 전기 충격의 강도 그리고 비인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개인보다 어떻게 집단의 책임에 맡겼을 때, 즉 자신의 책임이 희석화될 때 사람들이 더 잔혹해진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집단적 책임 조건이 뭐와 비인격화 조건과 결합되었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를 비인격화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잔혹한 그러한 복종 실험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도표의 해석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문제 2-2에서는 사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찾아 분석하라. 따라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적 책임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서 비인격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현실 속의 사례를 적합하게 찾아서 제시하는 그러한 답안을 전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그림은 책임의 분산 여부와 희생자의 비인격화 여부가 사람들이 희생자에게 주는 전기 충격의 강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집단적 책임 조건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개인적 책임 조건에 있을 때보다 희생자에게 가하는 전기 충격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기술이 비인격화된 조건에 할당될 때 사람들은 인격화된 조건에 할당될 때보다 희생자에게 부과하는 전기 충격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책임의 효과, 즉 개인적 책임 조건과의 차이는 희생자가 인격화되거나 중립적일 때에 비해 비인격화되었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은 집단적 책임 대 개인적 책임 조건과 희생자의 인격화 대 비인격화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2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가해자의 비개인화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악플은 실명인 상태보다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다수가 군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동은 분산된 책임감으로 인해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왕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공격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파기되어야 할 물체로 지적될 뿐이다. 예를 들어 묻지마 총격 살인의 경우 피해자 개개인은 비인격화된 타깃 상태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특히 이 경우 집단적 책임으로 인해 책임감이 분산되면 공격자가 가하는 공격의 강도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걸프전에서 보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갔지만 책임감이 분산된 공격자는 먼 거리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듯이 살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